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건 무토가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건 일간이죠. 사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바로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토가 됐던 음토가 됐던 음토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겠죠. 음토, 이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흙을 말하는 거죠. 흙.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말하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하다못해 하늘을 나는 새 내지는 바다에 사는 뭐 해조류라든가 아니면 물고기들도 땅이 없다라고 하면 존립할 수 있는 근거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물이 다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무도 땅이 있어야지만 거기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 있어야지만 뭐 큰 바다를 이루든 강을 이루든 땅이 있어야지만 강도 물도 존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과 같은 거예요. 터전. 그래서 이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되냐면 일단은 뭐 너무 뜨거워서 뭐 사막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동토화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습한 것도 문제가 되죠. 뭐 물기가 너무 많아서 습지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습지라고 하는 곳에는 뭐 물도 있고 해서 풀도 자라고 거기서 생태계 보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거기서만 해당되는 이제 생명체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든가 동물들이 그 습지에서 살기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막과 같이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없어서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습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습도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윤토가 되고 옥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옥토. 그래야지만 식물들도 동물들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매우 좋은 그러한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토, 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가 되지 않고 촉촉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물이라고 하는 수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인데, 이때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 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병화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화 내지는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가 공히 필요로 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무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간목이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토가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그랬죠. 고황토,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들판과 같기 때문에 그냥 물과 햇볕만 있다라고 하면 거기 그 높은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들판이 그냥 풀만 자랄 수 있는 목초지 정도밖에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큰 대림목과 같은 그러한 큰 나무가 있어야지만 그 큰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서 무토에 많은 그러한 땅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 병화로서 조울하는 것이고,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로서 기토를 소토하는 그러한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수왕전인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먼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사, 오,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먼저 있어주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이라 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 말했던 인묘진을 같은 이런 경우에는 목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화가 있어 주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병화 개수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조절을 하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월, 제가 금방 설명했듯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든가 개수라든가 또 간목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해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고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 때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에 해당이 되냐면 동방목에 해당이 되죠. 동방목.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관살에 해당이 되죠.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칠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묶어서 이제 관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칠살인 편관이 왕한 것이고요. 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그 본기가 뭐예요?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이 을목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라도 뭐 연지에서 무토 일원에 태어났을 때도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굳이 정관과 칠살을 나눌 필요 없이 뭉뚱거려서 그냥 모두 칠살로 논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묘월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인목 같은 경우가 있을 때도 이때도 굳이 얘는 정관이고 얘는 칠살이다라고 구분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로 그냥 칠살로 통칭해서 보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갖다 정편관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인월이라든가 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칠살편관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길을 가는데 학창 시절 때 일진 같은 애들한테 뭐 삥도 뜯겨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착한 일진, 나쁜 일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뭐 일진이 됐든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관 편관을 나눌 수 있는 실익이 있지만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굳이 정편관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칭 칠살이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왕절에 해당이 되면서 바로 칠살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월 같은 경우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지만 무토 자체는 비록 장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목이 원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목극토 하겠죠. 목극토 따라서 일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허토가 된다라고 해요. 이 허자는 빌허자죠. 땅이 좀 옹골차게 좀 실해야지만 좋은데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나무 뿌리가, 쉽게 말하면 나무 뿌리가 너무 많게 되면 산에 같은 데 갔을 때 나무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땅이 다 이렇게 나무 뿌리에서 다 이렇게 막 그 뿌리에서 이렇게 다 흩어지고 뭐 그런 거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산토라고 해요.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토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무토를 좀 도와주어야지만 왕한 칠살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 주어야 되냐면 병화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왕목이 일간을 목극토에서 허토를 내지는 산토를 만드는 것을 목이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해서, 이거는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면 살인상생이다라고 하는 격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무토가 허해지지 않고요, 허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개수 같은 것이 좀 있어 준다라고 하면 아무리 화가 있어서 무토 자체가
무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땅에 해당이 되고 건토에 해당이 되잖아요. 마른 땅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고 거기 안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목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주는 것은 먼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화 자체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목만 왕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겠죠.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너무 많아서 살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신경 일간 자체가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중신경하게 되면 사람 자체가 성격이 매우 예민해져요. 예민하고 좀 까탈스럽다 그럴까요? 사람의 눈빛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면서 좀 뭐랄까 또릿또릿하게 보이고 사람의 이렇게 강단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기보다는 칠살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좀 똘똘해 보이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일간이 약하고 칠살만 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강해 보이지만 어떤 지구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살이 왕해졌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바로 일간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인중 안에는 스스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장생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병화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중 병화를 가지고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된 것과 투출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간으로 투출되어야지만 공력이 큰 것이고요. 지지에 있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뿌리가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공력이 약하고 예를 들어서 또 천간에 용신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는 그것도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지지력 뿌리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천간에 있는 것은 불호됐다고 표현을 지지에 뿌리가 없이 드러났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마치 환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주면 좋겠고요. 수 자체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병화 개수를 쓰는데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나중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주의 격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양토인 무토가 양목인 인목을 받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편관에 해당이 되죠. 편관. 그래서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칠살격으로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편관격, 칠살격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좀 많이 까탈스럽고 예민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칠살격들 대체적으로 가지는 직업종이 대체적으로 좀 강한 직종을 갖게 돼요. 뭐 사주 uk세가 좀 좋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판검사라든가 의술, 역술도 뭐 하는 사람 있겠지만 의술이라든가 한의라든가 뭐 하다못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내지는 뭐 의학 개통, 뭐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군인, 검찰, 경찰, 검찰 이런 쪽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거나 무인 일주인 사람들은 역술이라든가 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대체적으로 칠살격인 사람들이 사사지직이라든가 아니면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편관격, 칠살격이라고 하면 칠살 편관이 사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해하는 그 힘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중화라고 하는 것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제하기보다는 인성으로서
화하는 것, 그래서 살인상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제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제살하는 것보다는 화살, 즉 살인상생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도 살아야 되고요. 목도 살아야지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간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봄의 나무는 어떻게 돼요? 춘불용금이다.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활을 써야지만 토라고 하는 것도 허토가 되지 않고 실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를 보아야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도 새싹을 띄우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 자체가 무술일진인데, 인월에 원래 무토가 약하다라고 본다 했으면 이렇게 일지 자체에서 술토로 보게 되면 이 일간 자체도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월이 아무리 7살이 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월은 뭐예요? 화토동궁으로, 화토가 동궁해서 공이 무토도 병화도 기토도 정화도 다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진 않지만 원체적으로 목이 왕해서 그냥 상대적으로 무토 자체가 약한 그런 상황인데, 술토를 이것도 일지에서 이렇게 뿌리를 준다라고 하면 무토가 약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겠고요. 월간의 무토가 다시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토 자체가 허토가 되지 않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로서 무토를 생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 공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7살 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중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후중하고 두터운 그런 매우 큰 땅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선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나무가 뿌리를 땅속 깊이 이렇게 내려야지만 무토가 죽지, 사토가 되지 않고 옥토가 돼서 그 나무 뿌리를 따라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양분, 수분이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 주어야지만 무토가 죽지 않는 그러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거지만, 이런 경우에 반대로 일간 자체가 충분히 왕하기 때문에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와서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쓰는 것이 좋다.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 간목이 용신으로 쓰게 되니까 자수로서 목을 다시 생조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제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경금은 수를 생해서 다시 이 수가 목을 도와준다. 그래서 오히려 7살을 생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병화라고 한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토 자체가 술토, 다시 비견이 무토가 투출되어서 일간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중 간목을 취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생시에 따라서 다시 병화를 쓸 수 있는 생시가 있겠고요. 다시 인중 간목을 쓰는 생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시에 따라서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봄이긴 하지만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토 자체는 충분히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목으로서 소토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주 시주에서 자수를 보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 자체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예요? 조후의 개념으로서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거는 무토를 생조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후의 개념으로서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똑같이 개해시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으로서 인중병화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갑인시가 됐을 때는 어떠냐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자, 얘가 없었을 경우에는 무토 자체도 충분하게 세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중병화보다는 인중간목으로서 소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갑인시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 자체에서도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원령을 득한 것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지에서도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한 쪽으로 목이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조후도 조후지만 이거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쪽으로 인해서 인중병화를 다시 쓰는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인중병화를 쓰는데, 선생님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일간 자체도 왕하고 뭐 관살도 왕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식신으로서 제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명량 이론 쪽으로 봤을 때 일간이 왕하고 칠살도 왕하면 식신으로서 제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은 있지만, 그거는 좀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뭐 그것도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초봄의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도 목이라고 하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목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목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인중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주게 되고, 개수로서 자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것이 더 좋은 국세로 놓고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일간 자체도 세력이 있고 칠살 자체도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칠살을 쓸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굉장히 우유부단하지 않고요. 굉장히 강단 있고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원래 토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뢰를 어기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칠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나한테 내가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그러한 좀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인시에 비해서는 관성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관격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원령 자체가 칠살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칠살격으로 놓고 보시는데, 을묘라고 하는 것은 간목보다는 무토로 소토하는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로 병진정상 무기미는 다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인중간목 자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더 필요한데, 특히나 이게 무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자, 지지로 인월에 인오술 화국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목을 먼저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화국을 지어 있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분비회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냐면 나무가 원래 화를 생해 주는 것이 맞지만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에다가 분자가 어떤 분자냐면 불사를 분자, 그냥 쉬운 말로 나무가 불에 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비회라고 하는 것은 비참 날아갈 비자고, 이 회자라고 하는 것은
재, 우리 타다 나무 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목만 먼저 쓴다라고 하면 목분비해가 돼서 오히려 화를 생하고 그 화는 다시 토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수를 갖다가 금으로서 도와주어야지만 목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자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주들은 목화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수향, 서부 금수향이라고 하죠. 서부 금수향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쉽게 보면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약할 것 같지만 원래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원령을 잃었기 때문에 이건 신약한 사주라고 보지만 일지 생시에서 화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사주 격국을 빌려서 신강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간목을 먼저 이제 써서 소토를 해야 되는데 화국을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수가 세력을 얻어야지만 목도 쓸 수가 있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여명이라 하더라도 갑술 대우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또 인호술 화국을 형성했는데 다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수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이 볼 예시사주는 임신년, 이민월, 무오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 남자의 명식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주는 금방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2020년 2월 25일 화요일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태어난 월령이 같고요. 나머지 글자는 좀 다른데 물론 이제 사주 글자 하나만 틀린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생년월일시를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쌍둥이 사주를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사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쌍둥이 사주 대체적으로 쌍둥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사주 이제 제가 이제 그 첨언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남녀가 구분이 돼 있을 때는 쌍둥이 사주라 하더라도 대운이 남녀가 달리 가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생시가 뭐 하나는 4시에 태어났고 아니면 하나는 5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생시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일란성 쌍둥이냐 아니면 이란성 쌍둥이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느냐 이것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란성 내지는 이란성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 일란성 이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가 돼 가지고 첫 호흡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처음으로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사산돼서 나오는 애들은 호흡을 들이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 처음 태어날 때는 숨을 들여마시는 거고요. 죽을 때는 숨을 내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여마시는 그 순간을 가지고 사주를 보기 때문에 뭐 일란성, 이란성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란성, 이란성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 그러면 같은 쌍둥이나 사주가 같기 때문에 이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견해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천간 합, 지지, 육합을 해서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두 번째 나온 동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사시예요. 하지만 사시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정사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쌍둥이라고 했을 때 정사시라고 했을 때 쌍둥이에 그러면 사주가 같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온 애는 정사시로 보고 나중 나온 애는 그냥 무오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끔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대운을 반대로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쌍둥이라 하더라도 생시가 같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진 않죠. 물론 이제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같은 삶을 살지는, 물론 이제 성향이라든가 성격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뭐예요?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쌍둥이 사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생시를 하나 늦춰서 보는 방법도 있고, 천간합, 지지합에서 사주를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하나는 순행으로 보고 하나는 역행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볼 때마다 스스로 뭐예요, 자기의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똑같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운기에 따라서 좀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람마다 자기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갑자기 쌍둥이 사주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쌍둥이 사주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이 사주,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 공통점은 일간과 원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무토라고 하는 거 다시 설명드린다고 하면 양토인 것이고요.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요. 높은 산과 같은 것이고요. 넓은 들판이라고 하면 좀 작은 들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광야라고 하면 쉬운 말로 어떤 광야는 만주벌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덩이 이상 가는 그런 큰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작은 개념의 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높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최소한 백두산 이 정도 좀 굉장히 높은 태산과 같은 그런 개념의 무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토는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 있어서 소토해주는 소토해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지만 무토가 필요한데,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 있고, 어떤 계절이냐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우선순위는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토 태어난 인월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예요?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왕절. 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간목을 먼저 쓸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목왕절이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극토하게 되겠고요.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일간인 토는 신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목이 왕해지는 것은 일간 자체가 오히려 허토가 되고 산토, 흙이 목이 왕해지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병화로서 왕목이 화를 생하고, 그 다음에 화는 다시 일간을 생해 주어야지만 허토가 되지 않고 산토가 되지 않는다. 또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야지만 무토가 건조해지지 않고 사막화되지 않아서 그 넓은 땅 안에 나무도 살 수 있겠고, 나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그 땅을 터전으로 해서 살 수가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인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를 이제 우선해서 쓰게 되는데, 오늘 국세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일지의 수를 보고, 그 다음에 월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목을 쓸 수도 있겠고요, 화를 쓸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도 쓸 수 있는 좀 변화가 많은 오늘 사주가 됐던 것이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칠살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글자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화를 용신으로 써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면 좋은데,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연지에 있게 되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돼요.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신상충이 되면 뭐 충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격을 잡을 때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 이 월지를 충하는 경우에는 격이 같이 파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잡는 월지 자체가 보존이 되고 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했을 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데, 원령 자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격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우리가 바가지가 있을 때 바가지가 깨진 거하고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목도 파손이 되게 되는 거고요. 신금도 파손이 되는데 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지에 있는 오화에 뿌리를 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인성인 오화는 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인. 자, 이거는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인데, 자, 오화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오화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양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병화 자체가, 병화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무토가 아니라 병화라고, 일간이 병화라고 봤을 때 똑같이 병화가 오를 보게 되면 이것도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병화일 때는 기토가 양인이 아니라 오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구분해서 생각해 두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양인 가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일 때는 임수가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되는 거고요. 일간이 무토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기토가 양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양인 가살이 되려고 하면 간목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금이 없었을 때는 인오가 있게 되면 인오 회국되죠. 인오 회국되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왕해져서 무토 자체가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 신금으로 인해서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 인우 회국, 인우 합이 이거는 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충이 되는 것이지 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여기 일지오와 양인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일단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성향 자체는 매우 강한 성향을 가져요. 성격도 좀 뭐랄까 굉장히 강인하죠. 물론 이제 저것이 인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측은지심이라든가 약간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은 있다 손치더라도 양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왕한 것이 극에 달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은 극단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 단 문제는 뭐예요? 자, 연주에도 임수신금, 그 다음에 월주에도 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이 없고, 뿌리를 둘 곳은 오로지 일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덕은 반드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일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 입장에서 보면 편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대체적으로 재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보지만, 사주 원궁만 놓고 봤을 때는 인성, 이렇게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뭐예요? 인성을 파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원국 자체의 재성만 갖고는 좋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주가 이거 오화가 있다고 해서 신왕한 사주가 절대 아니고요. 신강한 사주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또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요거는 오화를 봤다 하더라도 약간 약한 사주로 보게 되는데, 요 사주가 화운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진대운도 좀 나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썩 좋지 않죠. 자, 이 사주가 만약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임자시가 되면 인신상충이 되고, 여기는 또 좌우상충이죠. 이거 사지전충이라고 해요. 사지전충. 이건 뭐예요? 인신충,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인오가 합해서 충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이 돼서 깨지는 거고요. 이렇게 충이 돼서 깨진다라고 하면 무토
무토가 그나마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재성이 와서 충하기 때문에 이건 재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뿌리를 다 잃어버린 거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만약에 이 생시가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신시. 이런 경우에는 자, 식신이 있고요.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인신상충돼서 깨졌다 하더라도 뿌리는 그래도 무토 자체가 일지에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극약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식신생재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식신생재,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금도 뿌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 나름대로 뭐 금에 의해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일간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 않아서 식신생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한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주는 뭐예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식신생재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사업지명이 되죠. 사업지명.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원령을 이렇게 충파했을 때는 격이 깨졌기 때문에 큰 재물을 모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초년 계묘대운 때라고 한 것은 다시 목이 왕해지는 그러한 관살이 왕해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선생님, 인성이 용신인데 왜 공부를 못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자,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8살부터 20살 때까지 초중고가 가장 중요한 때에 해당이 되고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사주가 계묘대운 즉 초중고등학교 때 학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운세 자체가 금수가 너무 왕한 그런 사주를 만났기 때문에 화가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공부를 이렇게 하지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 사주가 한 가지, 자, 이 갑진대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산을 좀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계묘대운은 안 좋았는데 갑진대운부터는 그래도 오화 하나의 뿌리를 뒀던 무토가 갑진대운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에도 무토 자체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관살이 온다 하더라도 능이 뭐예요? 이거는 경금으로서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갑진대운부터는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을사병호 정미대운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돈은 벌 수 있는데 이때 20살 정도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좀 재산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업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대학을 진학을 못했으니까 이제 생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딴 거 격이 깨졌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뭐 식료품 뭐 이런 경우 있죠. 식자재 마트라든가 이런 좀 마트 약간 규모 있는 마트를 이제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때 뭐 그래도 식자재 마트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거 하면은 그렇게 나쁜 사주는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대운 자체도 뭐야 을사병호 정미가 좋은 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올해 같은 경우 경자년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경자년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수가 이 오화를 충하게 되면 썩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양인을 충하는 경우에는 꼭 좀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뭐예요? 대체적으로 화재라든가 수재 내지는 교통사고 같은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식자재 마트 하면서 배달 같은 거 할 때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좀 몸을 다치는 경우 내지는 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잖아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올해 같은 경우 규모를 크게 확장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운세 대운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올해 연도
해가지고 크게 좀 그 재성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금전 유통 같은 것이 좀 안 돼서 좀 고생은 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역시나 몸을 다치는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